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 역행자, 자청짐,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1000억 가질래? 뇌 자동화할래? 나에게 악마가 이렇게 속삭인다면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뇌 최적화는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이것을 뇌 자동화라고 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띠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뇌 자동화는 뇌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발동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지면서 압도적으로 좋은 머리를 가지게 되면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20살의 나의 사회적 지위는 100명 중 꼴찌 수준이었다.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 그저 살기만 해도 세상의 법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이 새롭고 재밌다. 서점을 가면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 판매 1위 책을 만드는 법이 자동으로 구상된다. 나는 뇌를 최적화한 순간부터 딱히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경험하기만 하더라도 지식이 쌓였다.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 회전과 지식이 향상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뇌 자동화다. 억지로 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능은 타고나는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당신은 두뇌가 타고난다고 믿고 있겠지만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다. 두뇌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지능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자신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신뢰성 있는 검사는 아니었지만 20살 즈음에는 IQ가 109 정도였는데 29살에는 125 수준이었다. 34세 측정했을 땐 136까지 올라가 있었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여 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빨라졌다는 점이다. 그 당시 나는 정보 입력에 버퍼링이 심했다. 결정도 느렸고 계산도 느렸다.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뇌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크게 변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릴 적에 한 번쯤 뇌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아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노먼 도이지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시각장애인의 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뇌의 복리라는 개념이다. 복리의 힘은 대단해서 10억 원을 매년 20%씩 불릴 경우 20년이 지나면 38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변한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는 고수 형님이 한두 마디 툭 던져주면 머릿속이 팍 깨이면서 눈앞이 밝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책이란 것은 동네 형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뇌 최적화 1단계, 2.2 전략. 늦은 나이에 철학과에 입학한 나는 늘 같은 과 동기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취업 준비를 안 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는 1학년부터 2학년 겨울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아니고 하루 평균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수많은 자서전과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란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다. 야구선수 출신의 유튜버 야신 야덕, 미식축구를 했던 유튜버 말왕 등은 코어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 남들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뇌의 코어를 단련해두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나는 각기 다른 사업을 어렵지 않게 성공시켰으며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책 쓰기 등 뭘 해도 손쉽게 목표를 이뤄냈다. 그 비결은 뇌의 코어를 단련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비교해보면 둘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일단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한 번에 8회 정도 들 수 있는 중량을 3세트 반복하면 된다. 8회를 들었다 놨다 한 후에 2분 쉬는 걸 3번 반복하는 3세트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2. 단백질을 먹고 3. 48에서 72시간을 쉬어주면 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실패한다. 왜일까? 이 간단한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 힘들어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0분에서 20분만 운동한다. 그럼에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몸 좋으시네요, 헬스하시나 봐요 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혹은 자의식 때문에 본인이 정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매일 한두 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3. 근육 휴식 시간이 중요한데 이를 어긴다. 4. 프로 보디빌더에게나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한다. 5. 즉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 모른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하는 이유 또한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2.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예를 들어 3시간 수면, 미라클 모닝, 말도 안 될 정도의 노오력 등. 3. 뇌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아니 무시한다. 4.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에 자기 체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5. 책에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곧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뇌의 최적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바로 2 전략이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꾸준히 근육을 자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 근육 또한 자극이 가능하며 성장할 수 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덤벨을 들어 올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 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세포의 증가로 뇌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듯 뇌 근육이 증가하여 코어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실행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책 읽기 외에 글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머리를 가장 좋게 만든 것이 글쓰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뇌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기거나 이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 일수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써라. 정 못하겠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황금지식에서 스터디를 모집해라. 아니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개설해 매주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다. 대학 시절에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사실 이 전략을 매일 실천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하루에 2시간, 2년 동안. 이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00개를 오픈하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개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상식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이루는 데엔 채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한 대로 글쓰기와 책 읽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이 야가 빠진 뇌라는 녀석은 거기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뇌 자극이다. 1. 안 쓰던 뇌 자극하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을까? 과학 분야의 노벨상에도 수많은 분야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누구나 궁금해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작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노벨상을 받지 못한 다른 과학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과학 말고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점이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문학이나 역사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았다.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나는 삼국지 같은 역사물을 보거나 과학 관련 다큐 또는 유튜버를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떠올라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곤 한다. 해당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뭔가 더 진전이 안 되는 느낌이다. 전혀 다른 분야의 컨텐츠를 볼 때 갑자기 더 높은 레벨에서 뭔가 파바박 떠오를 때가 많다. 나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도 종종 그랬다니 이는 인간 뇌의 공통된 현상인 것 같다. 2. 안 가본 길 걷기.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운동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울증을 치료해준다. 뿐만 아니라 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운동화시는 뇌의 저자들에 따르면 뇌에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피가 근육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이 산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지능 및 신체운동 지능을 총동원하게 된다. 작가 마이클 본드는 길찾기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성공 비밀이라고까지 말했다. 공간 지각은 물론이고 추상 능력, 상상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보지 않은 거리 곳곳을 걸어 다니자.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뇌 혈류량이 증가해 뇌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3. 충분한 수면. 절대 잠을 줄여선 안 된다. 어떤 이는 9시간을 자야 하는데 누군가는 3시간만 자도 멀쩡하다. 3시간만 자도 되는 인간이 책을 써서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학자들은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며 그럴 때야 뇌가 최대치의 성능을 낸다. 잠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제각기 다르다.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시간을 알아내야 한다.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일 확률이 높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면 좋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있는데 깊은 잠, 즉 논렘수면에 빠지기 전에 깨는 것이 좋다.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내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장기 기억화다.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잠은 뇌 최적화에 꼭 필요한 행위다. 잠을 줄여서라도 책을 많이 읽는다? 말짱 헛짓이다.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3시간씩 자는 사람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 한다. 혹은 45살까지 산 사람은 무조건 35살보다 돈이 많거나 똑똑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디 그렇던가. 나는 8시간은 무조건 잔다. 매일 늦잠을 잔다. 잠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당일 경험했던 것을 장기 기억화함으로써 지혜를 축적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나는 늦은 나이에 인생을 시작했지만 동년배의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오늘은 자청님의 역행자 중에서 뇌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서 시간 없으시죠?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뇌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들으면은 뇌가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동기부여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얘기한 글쓰기. 책 읽기와 글쓰기까지 마무리하려면 오늘 하루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하나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 자청지음. 지금까지 역행자의 뇌 최적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